27. 인문고전으로 탁월한 성구안을 길러라. 누구나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잠시 망설이고 고민을 할 것이다. 대박의 꿈을 안고 사업을 하지만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시대의 흐름과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한다. 정부 정책의 흐름이나 소비 심리 역시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발휘를 못하면 녹슨 칼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 즉, 주변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선별할 줄 아는 탁월한 성구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린 왜 오랫동안 학교에서 암기식 공교육만 죽도록 받고도 사고와 인생에 그 어떤 변화도 없음을 인지하고 알아채야 한다. 당신의 지식이 일제잔재의 공교육이 남아있는 학교 시스템 교육을 배우고 익힐수록 머리가 똑똑해지고 삶의 지혜가 샘솟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의 초점을 잃고 창의적 생각에 사고하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본질적인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를 관두라거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다녀야 한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학교를 다녀라. 선생님과 교육부는 프러시아에서 비롯된 최악의 공교육 시스템의 최전방의 피해자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입식, 이론만 알고 실전에 왜 약할까요? 외국인 앞에 서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다. 초, 중, 고 합쳐서 12년이란 주입 암기식, 일제 잔재 교육을 받은들 창의적 사고와 우수한 인재가 되기는커녕 학교 졸업만 마친 바보가 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학사, 석사까지 마치면 무엇하랴. 졸업장만 따서 적당히 눈치 보고 임용 기회만 노리는 파리 목숨과 같은 대학 시간 강사를 죽도록 해봤자 리더가 되기는커녕 제 앞가림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왜 이런 한심한 일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본질적인 공교육 시스템이 주입식 교육에 바탕을 둔 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 교육 육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 기성세대들이 받은 학교 교육과 지금 10대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프러시아의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들을 생산하는 게 주 목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학교 교육은 프러시아, 프로이센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다. 후진국이었던 프러시아는 유럽 열강의 강대국이 되고 싶었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군사력과 경제력이었다. 그 해결책으로 농민의 자녀를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로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켜 해결하고 이후 독일과 합병을 해서 군대식 교육을 가르치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것을 일본은 그대로 도입해서 식민 통치하에 우리나라에게 일반적으로 교육시키고 세뇌시켰다.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프러시아 일제교육의 현실을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학교에선 여전히 주입식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로봇처럼 습득하고 말한다. 둘째, 군대에선 수직적 복종체제로 무조건 따른다. 셋째, 현장 공장의 노동자들은 일방적 지시를 내리면 수직적으로 따른다. 물론 옛날처럼 인권이 무시당하는 강압적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음에도 음지에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년 전에 독일의 어느 시골 마을 목사인 칼 비테는 플라톤, 에라스무스, 페스탈로치, 루소 등
위인들이 집필한 서적과 그리스와 로마 문헌들을 연구했는데 모두가 자신이 살던 당시 19세기와 전혀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빗대는 당시 19세기와 그 본질적 철학적 사상이 확연히 다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첫째는 장티푸스로 죽고 둘째는 전응아로 태어났다. 빗대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태어난 지 15일 된 아들에게 아주 기쁘게 인문 고전을 들려주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그리스 로마 고전을 8살 때까지 읽게 했다. 빗대의 아들은 서양 인문 고전을 끊임없이 읽고 천재적 두뇌로 차츰 변해갔다. 9살에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입학을 했고 13살에 기센 대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16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바로 베를린대 법대 교수로 임명되었고 이후 80세에 운명학위까지 최고의 천재로 칭송받았다. 이후 빗대는 전응아를 천재로 키우는 책을 냈고 그것을 열망하는 부모들은 그 책을 읽고 영혼의 뜨거운 감동에 빠져들었다. 사라진 그 책은 20세기에 우연히 하버드대 도서관 서고에서 기적처럼 발견되었다. 하버드 언어학 교수 레오 위너는 칼 빗대의 교육을 아들 로버트 위너에게 가르쳐서 천재 수학자로 만들었다. 이처럼 천재들의 공통점은 인문 독서가이자 직접 집필까지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 두뇌를 갖고 싶다면 하루 얼마라도 칼 빗대식 다른 교육 시스템을 배워라. 흔히 고전이라 말하면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의 고전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각의 오류와 한계를 넘지 못하면 당신은 늘 좁은 세상만 알고 살아갈 것이다. 장자의 말처럼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교육은 인문고전이 빠진 영재교육을 외치지만 수박 겉핥기식 기본 바탕이 모래알처럼 허술한 교육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전부 다 경험할 수가 없다. 나의 재능은 다른 사람의 재능이다 라는 말처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라도 건질 것을 보는 탁월한 성구안이 필요하다. 그냥 흘려듣지 말고 들여다보는 돋보기 같은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서의 하나인 대학의 8조목에 나오는 경물치지의 원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죽도록 그것을 부여안는 것이 경물치지다.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알아내고 깨우쳐란 말이다. 양명학의 아버지 왕양명은 어린 시절 경물치지를 위해 뜰 앞의 나무를 하루 종일 보고 또 보았다고 한다. 나무가 자라는 이치가 어떠한지, 봄과 가을바람이 나무의 발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잎과 꽃이 피우는 과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를 거르고 들여다보느라 청년 시기를 다 보냈을 정도다. 물론 그것으로 그가 얻은 이치는 없다. 다만 일생을 통해 이루어낼 학문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심지어 바위와 마주 앉아서 이치를 갈구하고 마음과 인내는 그가 생각한 꽃을 보지 않으면 꽃은 없다란 암중화의 인식론을 만들었고 양명학의 태도로 우뚝 서서 한국의 실학사상에까지 깊은 영향을 남겼다. 여러분 또한 돋보기 같은 눈으로 사물을 관찰할 때 사마천의 붓이 2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불꽃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영혼의 마침표를
남길 것이다.